패턴 형성과 유추 그리고 몸으로 생각하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패턴 형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요소나 기능을 관찰하고 그것을 추상화해서 새로운 패턴으로 결합해 본 거예요. 여러분이 패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소 결합시켜서 또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 단순한 요소라도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복잡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창의적 사고의 확장, 패턴 인식은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 자연에서 발견되는 패턴 형성을 봐볼까요? 우리 생명체 DNA 4개의 핵산 염기로 구성된 단순 패턴이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또 컴퓨터는요 0하고 1밖에 없어요. 끄지거나 켜지거나 이렇게 0, 1의 이진법으로 복잡한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또 화학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00개 미만의 기본 요소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무수한 화학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DNA요,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놀라운 패턴 형성의 예시입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닌, 티민 서로 다른 순서로 어떻게 배열되냐에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단순한 구성 요소, 이중 나선 구조 속에서 수백만 가지의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각 생명체의 고유한 특성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DNA 약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되어 있다죠. 이것은 패턴 형성의 복잡함과 정교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요 0하고 1로만 구성됩니다. 이진 코드 패턴. 이 단순한 두 숫자의 조합이 모든 디지털 세계의 기반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엄청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0하고 1로만.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진 패턴을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추상화한 겁니다. 단순한 그 계산기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응용 프로그램을 좀 가능하게 하죠. 단 0하고 1로. 화학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원자와 분자의 결합 패턴을 통해서 독특한 특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요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이 되죠. 그래서 수백만 가지의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과정이 자연의 패턴 형성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죠. 또 과학자들은 이러한 화학적 패턴을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신약 개발, 또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고 또 촉매를 설계합니다. 이런 다양한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화학적 패턴 형성 연구는 자연의 기본 설계 원리를 탐구하는 동시에 우리 인류의 창의적 문제 해결에 영감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패턴 형성 훈련이에요. 자, 손과 발의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 자, 한 손으로는 배를 두드리고 문지른다. 그러니까 한 손은 문지르고 한 손은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노는 거죠, 이렇게. 응? 잘 안 보인가요? 그다가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이제. 다른 손으로는 문지르면 다른 손 머리를 이렇게 두드리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배를 문지르고 머리를 하나, 둘, 3에 하나, 둘, 3,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자, 패턴 인식이 향상하는데요. 반복된 훈련에서 뇌에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뇌의 패턴 인식 능력이 향상되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발과 손의 조합. 자, 발을 두 번 뚱뚱 하고 땅땅 하고 손뼉을 이렇게 연습한다 할지. 양손의 연필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한 손은 연필을 들고 한 손은 두 번, 다른 손은 세 번 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왼손하고 오른손을 달리 이렇게 해보는 거고 또 쥐자처럼 양손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을 해보는 거 이렇게 따로.
또 음악적 접근입니다. 피아노 연주 원리인데요. 양손으로 사실 다른 멜로디를 치고 있다 하나는 멜로디 하나는 반주인데 이 멜로디 자체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초보자는 단순한 패턴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패턴으로 확장하게 연습을 해갑니다. 이러한 패턴 인식 또 이것은 창의적 사고 발달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해보세요. 따로따로 치고 머리 이렇게 하고 막 한 거. 자, 유추입니다. 유추는요, 일단 기능적 유사성인데요. 자, 두 현상 간의 기능적 유사성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자, 사고의 다리라고 하는데요. 알려진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유추예요, 유추. 또 인지적 도약이라고 하는데요. 익숙한 영역에서 낯선 영역으로 지식을 옮겨요. 전이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뭐가? 유추가. 뭐 한다, 뭐 유추한다, 유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과학에서의 유추 활동은요, 물리 법칙을 발견합니다. 자연현상의 유사성을 활용하거나 또 원자 구조를 이해하는 것, 또 양자론의 발전, 이런 것이 과학에서의 유추 활용 사례입니다. 플랑크의 현악기 진동, 그래서 이제 유추되는 건데요. 전자의 움직임을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악기가 진동, 움직이는 진동을 보고 전자의 움직임을 설명한 거야. 그래서 원자를 현악기로 보고 진동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받았어요. 브롤리. 헬렌 켈러의 유추적 사고를 보면 촉각으로 헬렌 켈러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귀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촉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손끝의 감각으로 사물의 형태와 질감을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니까 만져보고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맛과 냄새로 유추한다.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을 유추하는 거. 내가 맛을 보고 냄새를 하고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겠다라고 유추하는 겁니다. 개념과 이미지 형성, 느낌을 통해서 이미지와 개념을 만든답니다. 켈리 켈러가 딱 느낌을 통해서 본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미지와 개념을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유추를 통해서. 자, 유추를 통한 발명 사례를 보면 독고말입니다. 독고말이요. 이게 옷에 달라붙어요. 다니면. 그래서 독고말이가 이렇게 옷에 달라붙지? 가만히 이렇게 관찰한 겁니다. 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열매가 갈고리 구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갈고리 거는 거. 그 원리를 파악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가지고 이걸 유추해서 뭐요? 네, 독고마리의 이 갈고리 구조를 보고 뭘 만들었어요? 벨크로, 찍찍이를 만드는 게 됩니다. 유추를 통한 발명인 것이죠. 자,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또 다른 발명품 보겠습니다. 자연현상. 자, 거머리의 흡착력.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쭉 빨아먹죠. 그 흡착력을 바탕으로 해서 차규기를 발명한 것이고요. 흡입하는 기능을 모방한 것이죠. 또 새의 날개 구조를 본 거 이렇게 쫙 피는 새 날개 구조를 보고 어때? 새가 어떻게 저렇게 날지 하고 공기 역학적 원리를 파악을 해서 거기서 유출해 가지고 비행기 날개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 또 연꽃잎에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자정작용이라는 건 연꽃잎은요, 뭡니까? 스스로가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표면 구조를 모방해요. 뒤에서 보시면, 자, 자정작용 나오죠? 연꽃잎은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고 표면에 이렇게 막 굴러다니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얘가 막 물방울이 굴러다니면서 어때? 위에 있는 먼지를 다 씻어. 이건 이제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표면에 이미 미세한 돌기가 나와 있는 거, 연꽃에. 그 다음에 왁스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고, 얘가 이제 물방울들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연꽃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 연잎 효과, 물이 표면과 최소한으로 접촉하게 되고요. 99.9%의 오염 물질을 이렇게 씻어주는 겁니다. 자,
물방울은 구슬 모양을 유지하면서 입 위에서 계속 굴러다니는 거죠.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 원리를 보고, 이 뭐니? 자기세정 유리, 방수 직물, 오염 방지 페인트와 같은 다양한 첨단 소재를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연입에서 유출한 것이죠. 유출 훈련 자연 관찰 봅시다. 자, 주변 동식물에서 기능적 원리를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에 응용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미줄 구조를 보고 건축물 설계 아이디어를 낸다 할지, 지금 벌집 구조, 그다음에 새집의 구조 이런 걸 보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유추합니다. 자, 일상에서 유추하는 훈련 몇 가지 해볼까요? 스마트폰 활용하는 겁니다. 일반 기기를 건강관리 도구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해본다. 또 용기를 재활용해보는 거, 플라스틱 병을 화분이나 수납도구로 변형해서 써보는 거, 또 문구용품이요. 클립이나 고무줄의 기능적 원리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확장해서 써보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몸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자, 몸으로 생각하기. 머리 말고 몸으로 생각하기. 자, 사고의 도구. 몸은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가 아닌 사고의 수단이다. 자, 인지적 영향. 신체 활동이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신체와 인지 통합.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라는 것만. 자, 그래서 몸으로 익히는 학습과 행동 봅시다. 우리 자전거 타는 것이요. 머리로만 이렇게 이론만 자전거 타기 해가지고 그거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수영도 마찬가지고, 운동 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자전거 타기를 처음에 한번 익히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되잖아. 이게 몸이 신체가 익힌 거죠. 또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복잡한 동작들이 학습 후 무의식적으로 실행거든요. 운전은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잘 안 되지만 이게 이제 신체가 몸이 체득한다가 좀 몸이 체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복잡한 작업도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스케이트 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과 움직임이 몸에 제장된 거죠. 스케이트 선수가 뱅글뱅글 통과한 것도 그 연습을 통해서 머리가 아니라 몸이 그것을 익히는 겁니다. 자, 본능적인 사고에 의해 거미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미줄을 치는데 거미줄이 이렇게 막 연구 생각해가지고 거미줄을 이렇게 쳐야지 하고 칠까요? 아니죠. 학습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거미는 태어나면서부터 거미줄을 치는 본능을 타고나는 겁니다. 그렇죠? 본능이에요, 본능. 이것은 그다음에 사냥 기술도 거미줄 쳐놓고 띵 울리면 막 가가지고 그냥 팍 잡잖아요. 이게 뭐야? 응? 갖춰졌어? 아니요. 이것도 먹이를 포획하는 방법도 본능에 들어있는 거고요. 짝짓기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예술에서도 몸으로 생각하는 사례. 자, 잭슨 폴로 액션 페인팅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몸의 움직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냥 쫙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의식적인 계획보다는 몸의 리듬과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창작 활동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의 작품 신체 동작의 직접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몸을 사용하는 예술 활동, 인지적 창의성과 또 신체적 표현이 결합된 형태라는 거. 자,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보면요. 자, 마음의 상태, 정신적 스트레스하고 긴장은 신체적 증상으로 분명히 나타나죠. 이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또 신체적인 반응, 두통,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이런 건 뭐야? 신체적 질병이 발생하는 거죠. 건강에 영향. 신체 질병은 다시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또 정신도 상태도 안 좋아, 마음도 안 좋아지고 마음이 안 좋으면 몸도 안 좋아지는 것이죠. 몸으로 생각이 훈련, 감각 강화하는 걸 잠깐 보시면 자, 촉각을 탐색, 눈을 감고 사물을 만져봅니다. 눈을 감고 그다음에 모양과 질감을 상상해 보는 거 이게 무엇이? 이렇게 그다음에
공간을 지각하는 훈련, 다양한 신체 동작으로 공간을 탐색하고 지각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공간을 지각하는 훈련. 그다음에 균형 감각이 익히는 거예요. 한 발로 서기, 걷기, 또 균형 잡기 훈련을 통해서 신체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창의적 예술과 긴급 대응 훈련인데요. 신체 활용한 예술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몸을 활용한 자유로운 그림 그리기, 또 공간에서 몸으로 패턴을 만들어 보는 거. 즉흥으로 표현해 보는 거. 음악에 맞춰서 내 감정과 생각을 즉흥 춤으로 막 표현해 보는 거죠.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 반응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뜨거운 물건을 빠르게 놓는다, 그렇지? 넘어질 때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